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질문이 어려웠냐면 그 24번 시간 보정 이 질문이랑 이 질문은 근데 여러 번 읽어봐서 이해를 완료했거든. 근데 기분과 세계 그 있잖아 그 30번 질문 30번 질문이 참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기분과 그 세계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포인트인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게 된다는 건지 그게 나는 좀 헷갈리거든. 일단은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23번 일단은 그 필기 그 읽기 프린트 꺼내놓을래. 읽기 프린트 추가 읽기 프린트 있었지. 넷플릭스 예시로 나온 23번 질문에 대해서 넷플릭스로 예시가 나오는데 그 뒷장을 보면은 단어를 정리해놨잖아. 그 너네가 오늘 새로 받은 단어 리스트에는 들어있는데 기존에 받았던 거에는 중요한 표현들이 없어서 너네가 해석하는 게 난감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단어가 accuse A of B거든? 이것도 우리가 대표 동사에서 암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특정 문형으로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 지금 찾았냐? accuse A of B? 가온이? 보고 있냐 거기? 가온아 그 뒷장이야 뒷장. 그 추가 읽기 프린트 뒤. 이내는 보고 있냐? 거기서 첫 번째 단어가 accuse A of B잖아. 봤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수동태로 바꾸면 능동태의 목적어인 A가 수동태 주어로 오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 형태가 BPP로 바뀌고 뒤에 남아있는 건 그대로 떨어지는 거니까 B accuse S로 잘못 써져 있다. Q로 C로 바꾸면 된다. C 두 개로 S 두 개를 accused 뭐야? accused 그쵸? 그래서 A는 비난받다 B로 그쵸?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deprive A of B에 대한 수동태 형태도 아마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암기해두면은 막히질 않거든. 수능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7문장에서 두 번째 줄에 얘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비난, 받아, 왔다, 이용한 것에 대해서 허점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여기에 걸리는 주어는 컴펠리스고 계속적 용법은 쉼표에 동그라미 치고 위치에 밑줄이잖아.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질문은 이거거든. 이번 문장에 이러한 관행이 앞문장에 어떠한 거를 의미하는 건지 이면지 그 방금 마지막에 나누어준 프린트 있잖아. 한 줄 정리 내가 복사한 거 현재 거 그거 뒷장이 이면지거든. 거기에 적거나 되냐? 혹은 그 연필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대용? 아까 얘기했던 동사가 두 번째 줄에 나오네. deprive A of B 그쵸? 여기도 그러면 표시할게. 정부에게서 박탈하는 거죠. 빼앗는 거죠. 중요한 revenue가 기업의 수입 혹은 정부의 세입 세금으로 인한 수입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세입을 얘기하는 거죠. 문맥상 단어의 뜻을 하나만 암기하지 말고 여러 개 암기해야지 이제 적절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한 대응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대응인지를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무엇에 대한 대응인지 아무데나 연결시키지 말고 가장 적절한 곳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문장 4번 문장은 구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헷갈리는 거죠. 4번 문장의 이 두 번째 줄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못 찾으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인쇼리랑 왼쪽에 있는 레벨로 찾으셨어요? 어디에서 그 해석상 그렇게 되나요? 그러네요. 거기 오른쪽 해석상으로는 그러네. 그러네요. 그럼 동사가 아니네 젠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 그러면 요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동사가 아니라 이거 2번 형광펜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됐죠?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으면 되죠? 돼요? 돼. 지금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코퍼레이션, 기업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한편 정부의 입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번 문장에서는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이제 대조해서 각각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이러한 디스퓨트, 이러한 논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논쟁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 결국엔 이거야. 인간이 물리적인 대륙 있잖아. 지도를 보면서 대륙이 몇 개 있는지 모르면 아주 호들갑 떨면서 너 그것도 모르냐고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태어나다는 거야. 그 정도는 모를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이거든. 이게 전부야.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되게 꼭 알아야 될 것처럼 얘기하면서 예시로 이제 3번 문장에 대륙이 나오죠. 야, 넌 대학까지 나와서 대륙이 몇 개인지도 모르냐? 그 이름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에 대한 무지함은 아주 편안해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는 게 이 질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2번 문장에 이렇게 덜 해로운 종이 문맥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덜 해로운 종. 3번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뭘까? 그쵸, 가정법 과거가 쓰였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일단 우주쿠마 중에 여기 우두가 먼저 나왔네. 그 다음에 if 나온 다음에 과거 동사 쓰였고. 야, 충격일 텐데 만약에 교육받은 성인이 그쵸 확인하지 못한다면 근데 옛뒤로는 이제 반대가 나오죠. 근데 시간에 대해선 무지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는다. 그 다음 이거는 그거죠. 연구하려면은 피실험자와 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네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질문의 핵심 내용이죠. 별로 어렵지 않고, 일단 구조적으로 분사 구문을 전부 다 빨간 펜으로 표시할 건데, 1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그쵸, 인류학자 anthropologist 사이먼 컨이라는 사람이 주절의 주어잖아. 그 다음에 동사는 이 has shown이고, 그 다음에 세모가로는 어디에서 시작하면 돼? working에서. 이제 분사 구문이 맨 앞에 나온 거죠. 너무 고맙게 쉼표까지 찍혀져 있죠, 분사 구문 끝날 때. 그럼 working with는 얘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neuroscientist, 신경과학자들, 즉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과 일하면서. 주체는 누굴까? 누가 일하는 걸까? anthropologist인 사이먼 컨을 얘기하는 거죠. 되냐? 그 다음 2번 문장에서는 주절의 주어 뭘까? 그쵸, researchers가 주어죠. 얘가 주어고, 동사는 지금 어떤 형태로 나와 있어? do feel이라고 의문문 어순이 됐잖아. do you know? do you know 의문문 어순이 된 걸까? 왜? 그쵸, 도치가 돼 있는 거죠. 강조를 위해서. 이 사람이 뭐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글쓴이가 올리부터 어디까지 중괄호로 묶으면 될까? relationship. 그러니까 올리가 무엇에 해당돼? 부정억구에 해당되잖아. 부정억구에 해당되면은 올리만 얌생이처럼 중괄호로 묶는 게 아니라 올리가 수식해주는 by ing까지 이제 중괄호로 묶어야지 뒤에가 이제 정확하게 의문문으로 도치된 게 보이거든. 이건 수능에도 나오는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강조되는 경우 3가지. 그쵸? 정확하게는 총 5가지인데 그 3가지를 암기해야지 보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even if는 또 이쁘게 이중심표 찍혀져 있으니까는 이렇게 세모가를 묶으면 정확한 구조가 보이죠? 되냐? 그 다음 동의어 미리 써드릴게요. enlisting도 얘 정말 익숙하지 않은 동사잖아. 이게 너네 단어 리스트에 새로 받은 데에는 뭐라고 뜻이 적혀 있냐면 누구누구의 협조를 얻다. 누구누구의 협조를 얻다. 오직 피험자의 협조를 얻음으로써 잠깐이라도. 여기에서 문맥상의 동의어는 engaging, 참여시키는 거죠. involving. 이런 단어 engaging, involving 문맥상 동의어로 이런 단어가 쓰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구문은 어디에 나오냐? 어떤 단어로 시작해? 스트랩트죠. 스트랩이 우리 이런 단어 그냥 한글로도 써 스트랩 그쵸? 묶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선 뭐야? 묶는 게 아니라 묶이죠. 주체가 누구야? 서브젝트죠. 피험자는 묶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해석상 뭘로 바꾸면 안 돼? 스트랩핑. 현재 분 그러면은 스트랩핑이랑 스트랩트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하면은 어느 부분을 고르냐? 그렇죠. 주어를 봐서 피험자가 묶는 건지 묶이는 건지를 구분하면 되겠죠. 보통 피험자는 묶이게 되니까. 그다음에 스트랩도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지 않으니까는 과거분사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얼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R이 빠졌네요. 스트랩. 여러분 제대로 쓰셨죠? 됩니까? 스트래핑. 그 다음에 분사구문 또 어디 있냐? 크리에이티브. 그쵸? creating. 만들면서. 주관적인 alliance. 동맹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은 이제 없죠. 부사절이 있거든. 5번 문장에. 그쵸? 얼도로 이렇게 앞뒤로 있죠. 앞뒤로. 여기서 they가 지칭하는 게 뭘까? 두 번째 줄에 주절의 주어. They are carefully eliminated에서 this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조금 이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긴 하겠지만 이 they가 지칭하는 거 그것들이 면밀히 제거가 된다는데 그것들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문맥상 제대로 이해가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동의어도 미리 써줄게. come to light. 얘 드러나다라는 뜻이거든. 즉 직역하면 빛으로 나오는 건데 즉 드러나다는 뜻인데 얘 일단은 이 문장에 주어는 시그널 쓰잖아. 소댓 구문 안에서. 그래서 얘를 다른 단어로 표현으로 바꾸면 are revealed. 드러나게 되고 emerge 나타나게 되는 거죠. are revealed, emerge. 하객여고 2학년 그 수학여행 간 거 알겠네. 네. 급식 먹을 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게 저는 아주 이해가 잘 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2번 문장에서 이게 관련이 있대. 이러한 주장과. 그러면서 이렇게 일단은 동그란 괄호로 묶이는데 이 where의 선행사는 뭘까?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감정, affective, 감정 상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where의 선행사는 일단 뭘로 봐야 될까? 해석과 구조상. 이거를 그럼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where의 선행사가 무엇인지 찾으세요. 그 다음에 얘는 동의어 써줄 것까지는 없는데 너네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 scaffold가 발판을 만들다라는 뜻일 때 정말 와닿지 않죠. 발판을 만들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거를 좀 우리가 아는 단순한 단어로 바꾸면 structure. 3번 형광펜까지는 치지 않을게. 그냥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주는 거죠. structured. 제대로 썼죠? structured. 맞네요. 됩니까? 돼요. 그 다음 in the sense that에서 이 that의 쓰임은 뭘 것 같아? 일단 뜻이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뜻이거든. that 쓰임이 뭔 것 같습니까, 친구들? 동격으로 볼게요. 동격.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이 this case. 이 경우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5번 문장이랑 연결해서 봤을 때 이 rather이 의미하는 건 뭘까?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예시를 들자면 한번 해석을 해봐. 5, 6번 문장. rather는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생각이 너무 많으십니다. 아예 감이 안 잡히시나요? 후보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그럼 이것까지 질문입니다. 어제는 답변이 나왔던 게 계속해서 답변이 안 나와서 오늘도 진도를 못 나가는 건가 싶네요.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7번 문장이 그러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presuppose도 얘 전제로 하다라는 동사인데 네, 전제로 하다. 그 다음에 8번 문장의 구조도 어제 그 답변이 안 나왔었는데 일단은 주절의 주어는 boundary 쓰고 between A and B는 동그란 가로로 묶을게. 그 다음에 such that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익숙하지 않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이 such that에 걸리는 주어는 mood잖아. 동사는 뭘까? determines죠. 그쵸? 동그란 가로로 묶이는 거잖아. 그쵸? one is in. 그럼 mood 오른쪽에 뭐가 생략된 거야? 그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거죠. 위치부터는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될까? 위치 features에서 네모죠. 위치는 여기에서 의문사로 어떤이란 뜻이죠. 어떤 특징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는 features로 할게. 동사는 will, matter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쁘게 묶이죠. 저도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역시 문법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문법 문제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 determines.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꿀까? 헷갈리게 하면 그냥 S를 뺄까요?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deter 그냥 S 빼는 식으로 determining. 오, 그럴듯한데? 그쵸? 그럼 in ing로 착각할 것 같아. 그치? 그럼 그 형태로 바꿀게. 감기 걸렸냐? 네. 감기 유행인가? 조심하세요. 항상 근데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 어떻게 걸리셨어요? 상태에서 매달리나요? 야, 그거 너한테 쥐약이잖아. 어떡하냐? 자리 바꿔달라고 해야 되잖아. 네, 이번 주면 이제 바꿔. 바뀌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나도 그거 진짜 너무 싫었는데 하기냐고 아직도 그거 안 해놨니? 그 요즘은 그 있잖아. 에어컨 바람 직방으로 안 나오게 그 발 같은 거 에어컨에 해놓지 않나? 작년 선배들이 뺐대요. 왜요? 너무 덥다고. 덥다고?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3번? 3번에는 얘 구두점 이름이 뭐예요? 세미콜론이죠. 얘가 지금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 벗이죠. 나데이 벗비니까. 세미콜론은 접속사의 역할로서 and나 벗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 하버드 우리가 알고로는 항구라는 뜻이 있잖아. 항구가 결국엔 배를 품게 되니까 품다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동의어로 contains. 그 다음에 shelter. 수일치 맞춰서 마지막에 S로 harbors에도 S가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complementary 맞을 거야. complementary 얘 뜻이 뭐래? 그쵸? 보완하는 관계래. 여기에 대한 문맥상에 반이어 써줄게. contradictory 모순되는 conflicting. 근데 실상 이거 반이어보다도 얘랑 스펠링 헷갈리는 애 뭐냐? 이를 뭘로 바꾸면? I로 바꾸면. 얘는 뜻이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뜻이 complementary. 첫 번째 뜻은 뭐야? 형용사로? 그쵸? 칭찬하는. 두 번째는 무료의. complimentary gift 하면 사은품이란 뜻이 있거든. complimentary 이랑 I 본문상의 E 스펠링이 보완하는. 지금 써준 건 I 스펠링이 하나만 다르죠. 무료의 칭찬하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장이 this 이것이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8번 문장에는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고 싶냐 얘들아. 이때 강조 구문이죠. 결국엔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 철학자들은 사색을 중시하니까 아무래도 사적 영역을 엄청 중시하는 것 같아. 혼자 지내는 건. 그러니까 여기에서 that은
이때 강조 구문에서 that은 쓰임이 관계사,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 부사일 수도 있거든. 그럼 일단 that을 얘 뭘로 바꾸면 안 될까? 뒤에 구조 한번 봐봐. 선행사가 in the private sphere이니까 뭘로 바꾸면 안 돼요? 위치로 일단 바꾸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뭘로 바꿔도 될 것 같아? 선행사가 이 빨간색 괄호로 묶은 친구니까 where 정도로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 9번 문장. 이 out of 위치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보면 되고, 얘 enable allow료 동사잖아. allow료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니까 이 결함이라는 건 직면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면이 되는 거니까는 얘를 to confront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아니다. 이거까지 합시다. 저 뒤에 있는 시계로 한 7, 8분 드릴게요. 답변할 수 있는 만큼 꼭 고민을 해보시고. 일부 멀티내셔널 그 다국적 IT 그 기업들이 그리고 그들은 만들어내거든. 레베뉴 수입을 디지털 광고와 데이터 컬렉션을 통해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볼 때 그 광고 나오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수입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비난받고 있답니다. 허점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인터내셔널 텍스 레짐 그 국제 세금 제도에서 근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시프트 전환하고 있거든. 이익을 어디로? 로우 텍스 형용사 저세율의 그러한 영토로 이익을 전환하는 그러한 허점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관행이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나온 shift profit에 대한 그 관용적 일반적인 표현인가 봐. 이윤 이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관행이라는 게 기업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세금을 지불하도록 허용한답니다. 근데 어떤 국가에서 그러냐면 그들이 그 운영하는 국가에서 최소한의 세금을 지불하도록 허용하는데 결국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정부로 하여금 중요한 세입을 빼앗는 거죠. 이러한 관행이라는 건 앞문장에 어디부터 3번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적절할까? 너무 짧아요. 그쵸? 익스플로이팅부터. 즉 허점을 이용해서 이윤을 전환하는 거. 세금이 낮은 국가로. 이런 걸 프로핏 시프팅이라고 하는구나. 이에 응해서 몇몇 국가들은 시도하고 있답니다.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 테크 자이언트, 거대 그 테크 기업에 있어서.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라는 게 만나고 있답니다. Fierce resistance, 거센 저항과 만나게 되고 있는데 무엇에 대응해서 일부 국가들이 서비스 자체의 세금을 부과하는 걸까? 텍시스부터 어디까지 할 거야? 오퍼레이트까지. 어제는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내가 수업 준비할 때는 프로핏 시프팅으로 했었거든. 노운 에지 뒤에 걸리네. 근데 어제도 어딘가에 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최소한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여기까지 칠게. 의미상. 그쵸?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이제 최대화해야 되는데 요상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저항하게 되는 거죠. 3번 문장의 마지막 표현처럼. 그러면 기업들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겠어? 그러한 세금 같은 거 unfairly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잖아.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예시로 넷플릭스. 한편 정부는 또 뭐라고 주장해? 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 경기장. 결국엔 기업이 수익 활동을 하는 그런 경기장을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 기여하도록 그들의 정당한 목을 공익에
돈만 벌어가면 안 되고 세금 같은 거 내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 윤택하게 살도록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 일단은 동의어가 아니라 반의어 써드릴게요. 레벨이 공정하게 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잖아. 수준이란 뜻도 있는데 명사로 얘 반의어 써줄게. 우리 이미 했던 단어인데 봤던 단어 기울 그 달, 우린 달의 아이들이다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 거기에서 기울이다라는 동사로 뭐가 있었냐? tilt. 공정하고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울이게 되는 거, 혹은 skew 이런 단어가 반의어인 거. 이러한 over taxation, 과세, 정부가 이제 세금 내라고 하는 거를 과세라고 하거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 걷는 거 그 행위는 조세라고 하고, 이런 과세에 대한 논쟁이라는 것은 설명한답니다. 더 넓어진 그러한 어려움이라는 걸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더 큰 어려움이죠.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다국적 기업을 이제 규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논쟁이라는 거는 어디로 연결시키면 돼요? 4번 문장이죠. 정부와 지금 기업이 논쟁하고 있잖아. 왜 우리만 세금 걷어? 정부는 야 걷어야지. 그래야지 조금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세금 같은 거 걷어야.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면 어떡하냐. 한편 이제 또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야. 6번 문장에 meanwhile 연결어가 항상 중요하다. 위에서 얘기한 건 정부와 기업의 입장이고 6번 문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전통적인 규제의 그러한 체계라는 게 이게 디자인 됐거든. 네이션 바운드, 국내 범위에 국내 범위의 사업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겠지. 과거에 이제 법이라는 게 세워졌을 테니까. 전통적인 과거에 규제 체계라는 것은 국내 범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설계가 되었는데 자주 ill-equipped, 불충분하다는 거죠. 뭐 하기에는? 다루어내기에는 복잡성을, 그러한 국제적인 경영에 대한 복잡성을 다루어내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이거 당연하죠. 이렇게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경영이 일반화될지 몰랐을 테니까, 과거의 법을 쓸 때에는. 그 기업이라는 건 빈번하게 피하거나 결국에는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규제라는 걸 운영하면서 법의 회색지대, 회색 영역에서 국제법이라는 게 쉽게 그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국가법이라는 게 쉽게 그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거는 누구겠냐? 당연히 그렇죠. 코퍼레이션 기업.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까? 몇 번 별표 쳐오셨어요? 몇 번 쳐오셨어요? 7번. 다 7번 쳐오셨어요? 그 어제랑은 주제문 고른 게 다른데 그냥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7번 칠게. 결국에 기업이라는 게 규제를 약화시키고 이제 막 세금을 피하고 있다. 어제는 4번이랑 5번을 쳤거든. 왜냐면은 4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주면서 결국에는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포인트거든. 여러분이 원하는데 치시고 한 줄 정리만 제대로 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결국 죽잖아. 결국은 죽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고 있질 않죠. 시간에 대한 부인이라는 거는 루티드인, 무엇에 뿌리를 둔, 휴먼은 여기에서 인간적인이라는 형용사다. 시간에 대한 부인이라는 건 매우 인간적인 조합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포식자, 최고의 포식자인데. 그 다음에 existential dread, 실존론적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에 대한 부인이라는 건 아마도 가장 흔하고도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이랍니다. 뭐라고 불리는? 크로노포비아? 시간 공포증이라고 불리는 것에 가장 흔하고도 용서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이래. 됩니까? 돼요. 하지만 다른 더 해로운 변종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같이
함께 작용하는 거죠. 덜 해로운 그러한 종과. 여기서 일단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덜 해로운 종이라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는 걸까? 시간 부인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부인하는 거는 그냥 약한 정도고, 밑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그 다른 더 독성이 있는 변종이라는 건 시간에 대한 무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더 독성이 있는 변종이 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거죠. 만연해, 되게 널리 퍼져 있고 고집세고 위험한 시간적인 illiteracy, 문맹. 우리 사회에서 투부정사를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사로 뭐뭐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거든. 다른 더 독성이 있는 변종이 있어서 결국에는 만들어낸다. 더 만연하고 고집세고 위험한 시간적 문맹. 결국에는 그 시간적 문맹이 뭔지에 대한 3번 문장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거든. 야, 우리 21세기에 충격받지. 만약에 대학까지 나온 교육받은 성인이 대륙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야, 그 세계 지도에서. 하지만 우리 꽤나 편해. 그 널리 퍼진 만연한 무지에 대해서는 구조 파악 이렇게 하고 벗은 전치사로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글쓴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선 이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데, 대륙 모르는 건 호들갑 완전 떨면서 꽤 편해. 널리 퍼진 무지,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것에 있어서. 근데 무엇을 제외하고는 가장 superficial, 겉으로 드러난 highlight, 주요 사건을 제외하거든. 그 지구의 긴 역사로부터. 근데 그런 주요 사건에 대한 예시가 콜론 오른쪽으로 나오죠. 아마도 베어링 에업이나 공룡이나 판기아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몰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떠한 센스, 이해도 없답니다. 시간적 비율에 대한. 도대체 우리가 뭘 잘 모르는지 대시 오른쪽으로 설명이 돼 있거든. duration, 지속기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비유적 표현이야. 위대한 챕터, 지구의 역사에 잘 모르죠. 그 다음에 변화의 속도도 잘 모르잖아. 이전의 그 간격, 환경적 그 불안전성에. 갑자기 빙하기가 와가지고 환경이 불안정해서 이제 공룡이 멸종한 그러한 환경적 불안정성. 그 다음에 내재한 시간적 규모, 그 자연 자본의, 예를 들면은 지하수의 시스템과 같은, 이게 형성되는 게 얼마나 긴 시간에 걸렸는지, 나도 지금 얘기하면서 긴 시간이라고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한 종으로서 우리는 마치 아이와 같은 무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부분적인 불신,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그 출현 전에, 그 지구에, 뭐 지구과학 배울 때나 혹은 영어 지문에서 수십억이라는 그러한 연도가 나올 때 그냥 아 그렇구나 할 뿐이지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욕구도 없어, 이야기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냐면 인간이 부족한 이야기에 대한 어떠한 욕구도 없는 채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뜻 써줄게, be bothered with,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다. 야, 걔는 그런 거 개의치도 않아, 이런 말 하잖아. 개의하다라는 뜻이 있어. 개의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 개의하다, 이게 신경 쓰다라는 뜻이거든. 신경 쓰다, 개의하다. 개의치 않다의 긍정형이죠. 개의하다. 인간이 없는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는 채로 많은 사람들이 캔트가 붙었으니까 개의치 않다는 거죠. 그 자연의 역사에 있어서는. 인간이 얼마나 시간에 대해서 무지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되냐? 거기에는 인간이 되게 자신감이 있기도 한데 너무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무지하다고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런 지문만 나오면 좋을 텐데. 1번 문장, 이제 작업하는 거죠. 뉴로 사이언티스트, 이제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거든. 신경과학자들과 일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뉴로 이미징, 얘도 수능이나 수능 완성 있잖아. 2학기 때 너네 이제 내신 교재거든.
신경 영상 촬영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 뉴로 이미징. 그러니까 신경을 이미지화하는 거니까 신경 영상 촬영이 되겠죠. 신경 영상 촬영을 사용하거든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사용하냐면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어떻게 인간의 뇌가 뭐 하는지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신경 영상 촬영을 이용하는데, 이 신경과학자들과 일하면서 인류학자인 사이먼 컨이라는 사람은 정도를 보여준답니다. 근데 어떤 정도냐면 과학자들이 발달시킬 필요가 있는 정보죠.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구와 함께? 그들의 피험자와 함께. 근데 도대체 왜? 그들의 협력이라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열이 지칭하는 건 누굴까? 대열. 은유라. 대열 코어포레이션. 누구의 협력을 확보해야겠어? 서브젝트죠. 이거 지칭 추론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협력해주는 건 피험자죠. secure에 대한 반의어 써줄게. 이게 확보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형용사로 뭐 안전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반의어가 뭐냐면 결국에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잃게 되는 거니까 lose. 그 다음에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로는 forfeit. 상실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상실하다. 이제 2번 문장에 이제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 협조를 얻음으로써, 오직 협조를 얻어야만 해. 피험자의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잠깐이라도 그래야지 연구자들은 느낄 수가 있답니다. 뭐라고 느끼냐면 그들이 의존할 수 있다는 거죠. 피험자에게 따르도록 그 지시를. 근데 어느 정도로 따라? 그들의 능력의 최선으로. 여기서 그들의 능력에서 그들은 누굴까? 그쵸, 서브젝트겠죠. 서브젝트. 그러니까 조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피험자들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신경과학자들의 피험자면 어떻게 되겠어? 묶여있겠죠. 누워서 불편하게 어둡고 그 시끄러운 스캐너에서. 너네 그 엑스레이 촬영할 때도 되게 기분 조금 안 좋지 않니? 내가 되게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 혹은 MRI 촬영한 친구들. 피험자들은 묶여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따라야 하는 거야. 지시를 뭐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근데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연구자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않아야겠어? 무조건 만들어야죠. 이렇게 나를 위해 고생해주는데. 이 피험자가 어떻게 그러면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4번에 나오거든. 그 스캐너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자들은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답니다. reassurance, 안도. 그 다음에 sympathy, 동정 혹은 공감.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 나도 거기 들어가 봤는데 되게 힘들더라. 뭐 이런 거.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것도 역시나 서브젝트죠. 그러면서 주관적인 alliance, 동맹을 맺는 거죠. between A and B 사이에, 연구자와 그 피험자 사이에. 됩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한계도 있어. 5번 문장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이라는 건 영향을 미치겠죠. 특정 주관적 경험에 드러나게 되는 그 스캐너에. 하지만 그것들은 조심스럽게 제거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지. 그 실험자가, 리서처가 서브젝트를 안심시켰기 때문에 원하는 아주 객관적인 말끔한 데이터, 뇌파를 얻을 수는 없을 거라는 거야. 왜냐면 이미 친밀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실험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거거든. 하지만 그것은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실험적 보고에서.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오직 신호만이. 어떤 신호냐면 뇌 신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 피험자의 뇌로부터의 신호죠. 그 자극. 연구자가 원하는 자극에 반응하는 그 신호만. 그 스캐너에서 come to light, 그 드러내어질 수 있도록. 뭔 말인지 이해하죠? 대가 지칭하는 건 정확하게 하면은 특정한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뭐
관측된 데이터는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문맥상 정확하게 이해를 돕자면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러한 전략이라는 건 앞문장에 어디부터 생각하면 될까 얘들아? 5번 문장에 These tactics는 어떤 전략이라는 게 특정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까? 박채영 씨? 어디부터 표시할까요? 프로바이드. 그쵸? 리서처스부터 할게요. 그러면 어디까지? 끝나는 데는? 크리에이팅 앞에. creating 이렇게 할게요. 그 박채영 씨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는 동의하거든요. 이렇게 주제문을 1번으로 고르겠습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할게. 30번 지문을. 그 어제 수업했던 애들이 영상을 봐야 되면 그 영상의 마지막에 있는 게 편하거든. 그래서 31번 지문. 이 지문은 주제문 몇 번으로 고르셨어요? 예림이 골랐니? 8번이랑 10번이랍니다. 잠깐만요. 오, 괜찮네요. 왜냐면 8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결국에 이 사람 철학자야. 철학자가 만든 개념이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있다잖아.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사적 영역이 중요해. 거기에서 자기를 준비시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공적 영역으로 나가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결국엔 사적 영역을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8번 문장 강조 구문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번 됩니까? 돼요? 이 질문 일단 질문을 하긴 했던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철학자 하베르메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공적 영역이라는 건 그냥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볼게. 그냥 편하게 대 사적 영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대중으로서. 잘 읽고서는 다시 읽으면 1번 문장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베르메스의 기본적인 그 칭찬이나 찬사 있잖아. 사적 영역에 있어서 이거는 contradict, 상반된답니다. ancient, 고대인들의 그것과 일단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단수명사인 건 알죠. 대시 지칭하는 게 뭘까? 그쵸? praise죠. 더 베이직 praise. 그러니까 고대인들도 그러게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도 개인적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나 봐. 근데 하베르메스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 어떤 부분에서 개인적인 시간이 중요했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볼까? 그것은 단순한 particularity, 개별성의 램,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품고 있다는 거죠. 그것 자신의 보편성이라는 걸. 일단 이 문장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대명사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는데 이시지칭하는 게 뭘까? 그죠? 사적 영역이죠.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개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혼자만의 그러한 특징이나 독특함이나 고유함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보편성이라는 걸 갖게 된다는 거야. 보편성 또한 품고 있다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가치상으로도 똑같답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 영역이라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시칭하는 건 앞문장에 다시 한번 사적 영역이죠. 하베르메스가 설명하기를 공적 영역은 그 보완적 관계랍니다. 이러한 사적 영역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공적 영역이라는 게 더 퍼블릭, 대중이라는 게 공공이라는 게 이렇게 근데 공적 영역에 이 대중은 공적 영역의 책임자거든. bearers, 책임자 주체.
이 대중이 recruited, 모집이 되게 된다는 애들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대중이 모집되게 되는 걸까? 이 대중이라는 건 결국에 공적 영역의 책임자나 주체잖아. 위치의 선행사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사적 영역이죠. 사적 영역. 사적 영역. 이게 어렵진 않은데 결국엔 사적 영역이 이렇게 사적 영역이 혼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전부 다 한 3명 정도 사적 영역인데 공적 영역이 있단 말이야. 퍼블릭. 공적 영역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리크루티드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퍼블릭, 스피어에서 얘네는 베어를, 책임자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하베르메스는 그렇게 상상한답니다. 사적 영역을 뭐로써? 대기실. 그쵸? 대기실.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대기실에서 사람들은 뭐해? 발달시키죠. 의식을 발달시키죠. 근데 이 의식이라는 게 그들로 하여금 step out, 발을 내딛다. 공공으로 발을 내딛도록 하잖아. 아까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다. 내 개인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고 의식 수준을 높이다가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은 수반한답니다. 일단 뒤에 있는 거를 이해하려면 디스가 지칭하는 거는 어디다가 3번 형광펜 쳐야 될까? 어디? 의식이요? 좀 더 정확하게. 의식을 키우는 거. 그럼 어디부터야? 본문상에. 디벨롭. 피플부터 어디까지? 퍼블릭. 까지죠? 그쵸? 그럼 사람들이 공적 영역으로 발을 내딛도록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은 무엇을 수반하냐?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이 일단 있어야죠. 그러니까 너네가 혼자 지냄으로써 함양해야 될 것들의 구체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critical faculty, 비판적 faculty가 교소진이라는 뜻도 있는데 얘 능력이라는 뜻도 있다고 추가 읽기 프린트에 써져 있죠. 사고 능력, 의견과 의지의 형성,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어야지 집단 내에 있을 때 의견에 피력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베르메스가 생각하기에는 사적 영역이라는 거야. 특히나 사생활, 우리 자신의 집, 내 방에서의 사생활이다. 무엇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very, 바로 그 형용사 very, 바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게 그쵸. 성취해내기 위해서 실존론적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이러한 실존론적 의미,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러한 개념, 좋음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가 있어야지 내가 의견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생활 세계랍니다. 이건 뭐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철학 용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러면? 근데 일단 해석을 해볼게. 이게 자꾸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직역해야지 이해가 되거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것은 바로 생활세계랍니다. 생활세계 밖에서 공공영역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선행사를 붙여서 얘를 해석해.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결함이라는 게 경제와 정치 시스템에서 결함이라는 게 직면되도록 가능하게 하거든. 여하튼 이 시지칭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사적 영역이죠. 결국엔 사적 영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에는 사생활이라는 게 얘들아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거야. 자격. 공적 영역에 대한 자격, 그 다음에 레셔널,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누군가를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의견을 교환할 때 개인적인 자기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의미 같은 거,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진짜 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의견도 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철학자
하베르메스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전히 헷갈리지만 헷갈리는 만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장부터 와닿지가 않거든. 우리가 attuned to 무엇에 맞춰진, 우리가 세계에 맞춰져 있답니다. 어가 어떤이라는 뜻이 있어. 어가 어떤 기분에 맞춰짐으로써, 어떤 기분에 있음으로써 세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얘기하는 건 그거 같아. 우리가 항상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잖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거는 드러나게 된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기분을 통해.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러한 기분에 영향을 미치다는데, 일단 이시지칭하는 거는 위에 있는 그 세상이겠죠? 이렇게 연결시킬게. 됩니까? 이제 2번 문장이 디스를 얘기하다가 어제 그 수업 시간에 끊겼는데, 이것은 관련이 있답니다. 주장과. 어떤 주장이냐면, 기분이라는 건 환경에 의해서 구조화된다. 즉 기분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 여기서 괜찮아요? 내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바뀐대. 그리고 거기에서 일단은 웨어의 선행사는 뭘까? 클레임이죠. 클레임으로 봐야죠. 점점 추워지는데?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affective state, 그 정서 상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디스를 뭐라고 쓰셨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은이부터 뒤로 쭉 한번 갑시다. 디스 뭐라고 쓰셨나요? 화살표 연결. 화살표로 연결하셨어요. 어디로? 저 1번 문장 주절. 1번 문장의 주절. 정확하게 어디야? The world is disclosed to us, 그 부분? 그러면은 기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저는 그 기분이 세상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쵸. 그게 3번부터 끝까지거든. 사실 8번까지. 근데 이 디스는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헷갈려요. 다 그러면은 한 몇 분한테 더 물어볼게요. 현지는 뭐라고 썼니? 디스? 1번 문장 전체.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은율이? 오히려 그 사절이 맞지 않나요? because 네.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 기분이. 네. 민경이네. It also influences 어디 쪽으로 가냐? 그럼 넌 반대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3번부터 끝까지는 맥락이 똑같거든. 결국에 3번부터 끝까지가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의 기분이 환경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쵸? 내 기분이 멜랑콜리하고 슬퍼서 세상도 슬퍼 보인다는 게 3번부터 끝까지야. 너네 기분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세상이 힘들게 느껴진다는 게 결국엔 3번부터 끝까지거든. 그럼 일단 디스는 제외하고 3번부터 한번 해볼게. 한 가지 유형의 affective scaffolding, 정서적 발판. 한 가지 유형의 정서적 발판에서 원은 일반적인 사람, 우리는 경험적으로 통합하게 된답니다.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근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기분 느끼죠. 내가 오늘 생리 전이라 기분이 우울해. 그럼 우리는 특정 영역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세계의, 우리의 일부로서. 이러한 경우에 방식이 있죠. 세계가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방식과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맞추어진 방식이죠. 그것에 그 기분을 통해. 맥락은 똑같아. 표현은 다르지만 내 기분에 따라 세상이 경험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일단 이러한 경우는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킬까요? 일단 대답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온이 어디다 연결시켰니? 저는 원부터 끝까지. 원부터 끝까지요. 민서는? 인더 센스부터 끝까지. in the sense부터 끝까지.
다 괜찮네요 사실. 그쵸? 결국에는. 근데 그거는 일단은 3번으로 연결시켜. 그러면 일단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서는 글을 읽어야 된다. 내 기분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는 게 영향을 받는다는, 기분에 따라. 이제 5번부터는 쉬워.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내가 우울해. 내가 우울하면 쉬운 단어로 써줄게. gloomy. 내가 우울하면 not just, 얘를 그래서 벗으로 쓸게요. 벗. 밑에 있는 애 벗. 그것은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as도 마치 그 세상이 회색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 해석을 왜 자연스럽게 안 돼? 내가 우울하면 그것은 내가 느끼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 세상이 회색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가 우울하면 세상이라는 게 회색이 되는 것이다. 결국에 6번 문장이 얘기하는 건 내 기분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상태는 뭐를 전제로 하냐면 구분의 부재를 전제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거냐면 between A and B에서 A랑 B에 이렇게 네모가로 칠게요. What is out there? 저 바깥에 있는 것과, 결국에 이게 얘기하는 거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The world라고 쓸게. The world, 세상과 what is in here, 여기 안에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what is in here는 그쵸? 더 무드라고 볼게요. 기분. 세상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 세상을 인식한다. 8번. 그 경계 있잖아. 여기 바로 나오네. 우리 스스로와 외부적인 세상 사이의 경계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사라지는 것 같냐면은 우리가 있는 기분이라는 게 결정해버리는 거죠. 즉 우리의 기분이라는 게 결정해버리는 거죠. 환경의 어떤 특징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인식한다는 거죠. 내 기분이 안 좋고 조금 저조하면 이화 선생님의 어떤 한숨이라는 게 크게 들린다든지 좀 더 두렵게 느껴진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환경을 인식한다는 거죠. 이게 3번 문장부터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거든. 내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인식한다고. 2번은 조금 애매한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까지 1번 문장으로 연결시킬게. 1번 문장으로 연결시키고 기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다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봐봐. 왜 이렇게 봤냐면 결국 이 주장에서는 기분이라는 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기분에 따라서 환경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기분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는 전서적 발판의 한 가지 유형이니까 이 경우에는 내 기분에 따라 환경을 인식하는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그쵸? 여하튼 세세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